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대장동 저격수들 또 제명학의 권위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또 백광현 백브리핑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각을 안 하셔서 너무나 특단의 기쁩니다. 조치를 예. 취했습니다. 아니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네. 본인 특단의 유튜브 조치가 계정에 뭘까요? 예고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걸어서 한 5분 거리에서 자고 왔어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뭔가 푹 주무신 얼굴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네. 이 아침 시간 방송 너무 힘들죠. 제작진 여러분의 뭐 섭외 자제를 정말 진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글쎄요.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사과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면 오늘 우리 게스트가 한 명 원래 저 말고 아하. 기획된 게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한번 여쭤봤죠 저희가. 근데 안 나오신다고. 김호지 씨? 김호지 씨, 예, 김호지 예, 씨였나요? 예, 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뭐 뭐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나는 따로 나오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실 백광현하고 예정입니다. 못하겠다. 예. 뭐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호지 씨 쫄면 드실까요? 삼촌 아니 메뉴 얘기한 겁니다. 끝나고요? 네, 끝나고 쫄면 먹자 그런 얘기죠. 점심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저희가 한번 제안 다시 드려볼게요. 네, 쫄면.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대장동 판결이 지난달 31일, 뭐 지난달 이러니까 먼 일 같지만 지난주에 나오는데요. 네, 지난달이네. 지난주 네. 금요일에 그러네. 일단 민간업자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전원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의 이제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명시적으로 수뇌부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수뇌부도 있어서 시장과 수뇌부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유동규 본부장의 그 양형 사유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고 성남시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뭔가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판시를 한 건데 이제 굳이 이제 그때 당시 유동규 본부장은 기획 본부장이었었고 그 위에 이제 상급자가 공사 사장이 있었었는데 그 공사 사장을 수뇌부로 판단한다면 재판부가 도시개발 공사의 수뇌부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라고 한다면 공사 사장을 지칭한 것은 아닌 걸로 좀 보이고요. 예. 이제 그 도시개발 공사를 담당하는 행정처인 예산법무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개발 개입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서실장 내지는 시장 내지는 뭐 국장 정도일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재임 중일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일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지금 뭐 재판부에서는 의형제 모임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판결문에 19차례나 아이쿠. 썼던데 이게 유착관계를 강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무원들과 민간 업자의 그렇죠. 유착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는데 좀 유리했다, 뭐 특혜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취지인데 네. 판결문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프로 재판하는데. 길던데.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판결문 읽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럴 거였으면 변호사가 되지 그랬니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읽어보시니까 좀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일단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유동규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중간 역할을 했을 뿐이다. 예.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킥이고요. 네. 재개만 된다면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만 된다면 이제 결정적으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한 줄이 아니었나. 저는 판사가 용기 없게 용기를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예. 줄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하고 수뇌부 얘기하셨는데 수뇌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시대에 살면서 자꾸 국어사전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수뇌부 하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성남시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김현지겠습니까? 김혜경이었겠어요? 김보선 씨였겠냐고요. 그냥 이재명과 김용과 정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의형제는 재판 그 중에도 유동규 증인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상, 김만배, 김용, 유동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의형제 도원 결의를 자기들끼리 맺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네. 복숭아 나무 아래서도 아니고 안주가 복숭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형도? 네. 과일 안주가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거기서 맺은 건데 이건 역시도 재판부가 남겨놓은 거죠. 진범이 누구인지 다잉 메시지 같은 거죠. 예. 나는 여기서 1심 판결로 끝내지만 너희가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를 내었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당사자들의 재판에 쓸만한 한 줄 정도는 남겼다. 그렇죠. 이런 용기 용기를 낸 판결문이었다. 살짝쿵? 예, 살짝쿵 들어갔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390번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뭐 요 정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재판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공모 여부가 또 핵심 쟁점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 결국 핵심은 배임죄인데 적극적으로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뭐 이재명 시장이 진짜 유착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배임죄라고 하는 건 적극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거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도 있을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건 진짜 이 재판부에서 판시한 것처럼 몰랐다고 해도 도시공사의 그 이익에 캡을 씌워가지고 1,8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민간이 가져갈 걸 알았지만 그걸 방치했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적극적으로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 아예 몰랐다면 무능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 또 처음 얘기가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는 재판 중지법 잠깐 이제 홀드해뒀던 거를 다시 우린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국정안정법으로 이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또 뭐 불발되긴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어서.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국정안정법,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퇴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채널A하고의 입장과는 전혀 저희 의견은 무관한, 아닙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네. 대한민국 국정 안정시키는 제 1번은 이제 사퇴하시면 되는 거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임기 후에 재판받기 싫어서인 거잖아요. 이것도 채널A 의견과 상관없는데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로 다시 한번 나와서 대통령을 또 할 시도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법제처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법제처장 얘기하던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봤던 분이거든요. 법원에서. 아 대장동 변호하실 때. 네. 저 예. 이제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큰 변호사란 뜻입니다. 큰 변호사님이요. 예. 변호사 13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 그게 말입니까? 법제처장님 그게 말입니까? 손입니까? 예. 예?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 5년 뒤에 나 재판 어차피 안 받아 한 번 더 할 거니까라는 의도로 읽었습니다. 그런 이 의도로. 법제처장의 말도 팩트가 좀 다른 게 대장동 일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김만배 씨가 친해요. 인터뷰차 이재명을 만난 적이 있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네. 대장동 일당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고 인터뷰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사전에 교감을 하고 질문지에 대한 조절을 할 것이고 또 예. 명함도 나눌 것이고 그 안면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사를 나눴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되는 건데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한 번도라는 것이 틀렸네요. 틀렸죠. 네. 틀렸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한 번 이미 인터뷰를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에서 얼마나 더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심지어 증언은 그 한 번 인터뷰 외에도 김만배하고 이재명을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하면 정진상이고 정진상 하면 이재명이라는 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 뭐 등등등 그냥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방울처럼 네. 딸랑딸랑 방울처럼. 예. 그런데 적어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진상은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무엇을? 그 체린이네 술집이라고 하는 룸사롱에서 접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명시했습니다. 뇌물이죠. 그러면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냥 정진상 실장에서 꼬리 자르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것도 재판부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접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 알았을 거라는 부분은 판결문에 나오진 않으니까. 정진상 씨 혹시 듣고 계십니까? 당신한테서 이제 꼬리가 잘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MC께서 아니 제가 이제 그럴 수 하셨어요.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셔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정진상이 감옥에 간다. 정진상이 유죄를 받는다.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유죄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예. 네, 정진상이 유죄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이란 건 없습니다. 뇌물이 무죄여도 배임은 유죄가 되겠죠.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에 접대를 있었던 받았던 것과 무관할지언정 당시 그렇죠. 시장으로서 총책임자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만약 배임죄 폐지를 지금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예. 이번 재판중지법도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중단하고 처리를 한 건데 뇌물죄는 정진상 비서실장이나 유동규 본부장한테 꼬리를 자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민간개발을 민관개발로 고집해가지고 추진했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었고 예.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거 위험하다 LH에 맡기자라고 제안했지만 그걸 거절했었던 것도 이재명 시장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이 구조상 설계자의 핵심이 이재명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혹시
혹시 뭔가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배임과 관련해서는 빠져나가기 좀 어려울 거다. 네. 뇌물과 배임은 또 분리되어 있는 혐의니까. 그럼요. 심지어 재판부가 그 428억 원, 그러니까 그 김만배의 우리가 속칭 저수지라고 하는 예. 향후에 이익이 생기면 나눠주기로 하였다. 최소한 유동규에게는 이라고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유동규가 뭐라고 유동규한테 428억을 줍니까? 유동규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유동규가 성남시장이에요? 그 돈이 유동규 돈이었으면 유동규가 지금 대통령이 됐겠죠. 감옥에 안 가고. 예. 28억. 28억.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기인 사무총장이요. 대장동 5,503억 공익 환수는 허구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 대장동 개발 비리와 비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5,500억씩이나 공익 환수를 얻은 최대의 치적인데 못하러 당신들이 이렇게 폄하하느냐라고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 정확하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논리에 세뇌당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5,500억이 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성남시가 가져간 이익은 1,822억 현금일 뿐이고 나머지 3,700억의 이익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장이에요. A라는 도시에서 어떤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상하수도 깔고 전기를 깔면 그걸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공익 환수화한 거예요. 네.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 거고 그 비용을 통해서 분양이익을 얻는 건데 이재명 시장과 당시 민주당들은 이게 뭔가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 이익화한 겁니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습니다. 또 네. 고발당하시겠네. 네. 또 고발당하시겠네. 고발을 지금 몇 개 당하신 고발을 거예요?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고발은 괜찮습니다. 예. 사실을 잘 말씀드리면 고발해도 뭐 항상 네. 무혐의가 나오니까 기운 내시고요. 기호는 네. 김영의 무혐의의 고맙습니다. 아이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도 엊그제 민주당이 고발한 거 2개 다 무혐의. 아 그래요? 고발을 많이 당하시는구나. 근데 고발도 김현지 하네요. 실장이 또 대장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전 국민이 알 것 같아요. 대장동 백현동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가본 동네는 아닌데 맞아. 너무나 네, 익숙한 친근해요. 동네, 친근한 동네가 됐어요. 근데 김현지 실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좀 논란이고 특히 뭐 대장동과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진작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네, 김정일. 박영수의 딸 최영길 의장 김현지 씨 이 공통점은 대장동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장동 15개의 블록 중에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의 블록에서 더샵 포레스트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화천대유랑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시행한 5개의 블록에서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분양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분양 한 차례 하고 나서 미분양. 자녀 그 세대가 나왔었을 때 어떤 제보자에 따르면 돈과 호수를 콕 찍어서 가져갔다라는 제보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대장동 일당 내지는 대장동에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그 굵직굵직한 그 인물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이 하필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제보자의 말도 있으니까 전수조사 내지는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장동 것 같아요. 아파트는. 대장동 지금 많이 비쌉니까? 아파트? 그때 당시에 김현지 씨가 받았었던 분양가가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가 15억이 넘어갈 겁니다. 부자 됐네. 비싼데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 당시 이제 김현지 씨 측이 주장했었던 논리는 그때 무주택자였으니까 특혜는 없었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직자 그 재산 신고를 보면 부부 공동명의인가 임해동 풍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임해동 풍림 아파트가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무주택자가 맞았는지 특혜는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소유를 하고 그렇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무주택자라는 그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서 잠깐 그 남편한테 다 명의를 다 명의를 이전했다가 가져오고 다시 뭐 공동명의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전수조사가 돼야죠. 뭐 일단은 이제 다 여기서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체로도 이게 약간 좀 뭐가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우리가 그 김현지 정진상한테만 너무 집중하고 애정을 퍼부어주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장모 비서 아시죠? 알죠. 그 사람도 이제 부산에서 온 장모 비서도 장모 여기 비서? 뭐 비서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 장모님 아닙니다. 장모 씨. 장모 씨. 대장 여기 있었어요. 아파트 지금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뿐만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재명과 전쟁을 저도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축에 속하는데 그 이전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저기서 만났더니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더라. 예. 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그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측근들이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 미분양 아파트 이야기를 그 변호사에게 꺼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LG중지 현지. 예. 6일에 운영이 국가면은 일단 출석이 불발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국민의힘이 오전 출석 제안이라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국감장에는 세웠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6일이니까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오전 출석은 민주당이 제안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오후까지 출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민주당이 저렇게 폐악질을 부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어저께 주진우 의원을 운영위로 보임시켜서 이렇게 뭐 질의를 하겠다는 전략을 아마 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이라도 좀 국민의힘이 받겠다라는 뭔가 의견이 통일된 것 같은데. 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스스로 제안한 게 오전 출석이니까 예. 그걸 다시 걷어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정무수석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100% 나온다고 얘기도 했고 또 뭐 박지원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마당에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오전이라도 나오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역대 어떤 정부에서 부속실장 내지는 전 총무비서관이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그냥 갈게요라고 한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그 거대 의석이 나서가지고 일개 그 공무원을 그렇게 두둔한 적은 없었잖아요. 네.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김현지 씨가 실세는 실세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뭐 하나 이 질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네.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반전만 뛴다는 거잖아요. 오전만 전반, 하겠다. 전반. 호날두야? 응? 경기를 다 풀로 뛰어야죠. 메시야 호날두야. 이거 자체가 말씀하셨지만 실세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지고요. 날강두 같은 짓인가요? 네, 예. 그 질의는 제가 따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영업 비밀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욕심내지 마세요. 국민의힘 잘 들으세요. 6개 상임위에서 처음에 부르고 막 이제 김현지를 맞아요. 그 옥새를 갖는 자가 천하를 갖는다 뭐 이런 것처럼 김현지를 받는 상임위가 뜬다 이런 욕심부터 버려야지 당신들이 똑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라는 소리 해드리고 예. 한 군데에만 몰아야죠. 그리고 그래야 명분도 있고 그래야 정치 공세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 이야기 뭐 자식 이야기 건들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필요 건 없는 것 네, 같아요. 사적 영역이고 예.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영역이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번 쇼츠 한번 뽑아보겠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웠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거의 무슨 쇼츠의 천국이에요. 네. 보좌관들이 막 상임위 가면 전부 핸드폰 들고 있고 그러려고 보좌관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국민의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 선택과 집중. 근데 핵심을 묻고.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에 제가 겁니다. 뭘 거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치킨 내기 하실까요? 치킨. 치킨에 생맥주. 젠슨왕도 요즘에 치킨을 샀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청계천로에 있는 치킨집에서 깐부 치킨이 있나요? 깐부도 있어요. 좀 있습니까? 걸어가면. 예. 네, 청계천 깐부에서 좋습니다. 내기 네. 결과를 이제 공개하는 걸로.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본인이 그 민주당에서도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조인트가 괜찮으실지 모르겠고 김현지가 절대로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 대통령실 측근들 측근이란다. 네, 제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으셨군요. 내부 이야기. 만약에 를 나오셔도 우리 네. 국민의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명이 그냥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총님이 공개하신 그 녹취에 대한 진위를 물어봐도 돼요. 답변 못 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상임위에서 흔하게 묻는 거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든지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묻는다든지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예. 강선우 장관 지명자한테 사퇴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했느냐라든지 답변 못 할 질문을 겁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답변을 못 하는 질의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이미 뭐 진보 매체에서 보도했잖아요. 그 총무비서관이 통과하는 특활비에 대해서 4건 중 1건이 오남용 됐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겁니다.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운영위에 관련된 질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좀 오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안 나올 거다. 네, 안 라는 나올 겁니다. 말씀이시죠? 오버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이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6일이면 이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보도가 나왔던 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희읒 지읒을 만나 상의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이 실제로 만났는지도 좀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게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히읗 지읒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민주당이 뚜렷하게 뭐 해명하는 것 같진 않고 김지호 대변인만 좀 참전을 했다가 쫄? 아, 네. 뭐라고 했던가요, 김지호 대변인? 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 자기를 호지. 근데 우리가 근데 앵커님을 노지은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노지은. 우리 백종님을 우리 뭐 백현광이라고 부른다거나. 여기 가끔 노윤지 앵커라고 쓰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계세요. 저 가끔 이계인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저는 이인기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명재 씨라고 부르죠, 뭐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지호 대변인도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분이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에 좀 눈에 들려고 무리한 논리를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리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 거예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방어 논리를 내세우려면 당시에 도청 비서관실에 그 김희읒 지읒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초성의 어떤 비서관이라든지 같은 인물이 있다, 몇 명이나 있다라는 증거를 내든가. 근데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성남에 그때 계셨으니까 기억나는 김희읒 지읒도 없어요. 없으세요? 네, 송구합니다만 예. 없고요. 뭐 한간에서 뭐 밈으로 김혜자 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김지호 씨가 저렇게 두둔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과 김현지 씨한테 더 안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김호지 역대급 앞으로 정치 역사에 남을 개그였습니다. 개그였습니까? 네, 김호지. 나를 김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친구들이. 아,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논리는 한결같잖아요. 저급한 정치 공세고 굳이 뭐 무리하게 모든 것에 김현지 실장을 끌어들여가지고 정쟁화를 삼으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예. 위증을 누군가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예. 물증이에요, 물증. 누군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고 복수의 수사기관 검찰 쪽은 김현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죄를 때려 맞은 사람도 있고 구속이 됐던 사람도 있고 정의당 출신에 뭐 구속됐던 사람도 있잖아요. 등등이 모두 증언을 한 거죠. 예. 조사에서 그분의 존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김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감옥에 가냐 아니냐 그런 여부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세가 아니고 이거는 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 본부장이 그 유언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부원장 만나가지고 1억을 건넸다라는 게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건데 예. 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김용 부원장이 그 박지민 갈등조정관과 서운주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이용우 경기산업진흥원 원장한테 같은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다라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고 나중에 이용우 원장이 나중 재판에서 그게 허위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짜는 게 사실 드러난 건데 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그 두 사람 아까 박지민 갈등조정관과 서원주 대외협력관 통해 가지고 허위 증언을 전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김현지한테 만나서 상의를 해라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용우 원장이 허위 증언했었던 그 수원 컨벤션 센터 집무실에서 만났다라는 걸 디자인했었던 아이디어 제안을 누가 했을까? 사실 그때 당시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는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도청의 기관과 어떤 직무의 어떤 이런 로직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공범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김현지에 대한 어떤 실세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위증 교사를 한 건데 예. 그 과정에 김현지 씨가 만약에 개입돼 있다면 수원 컨벤션 센터라는 그 모종의 어떤 가짜 일정을 만든다는 뭐 제안을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시장 네. 상권진흥원. 네, 맞아요. 정확한 명칭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김현지 실장, 김호지 얘기했던 김지호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뭐 다선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김현지 실장을 좀 엄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배우자까지 뭐 출석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은 뭐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뭐 금도를 지켜라. 뭐 이런 민주당 얘기까지 주특기 해요.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그 전 영부인한테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안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예. 뭐 일부 유튜버들이나
일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의원들은 진짜 이제 이 공적 라인에서 있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맞죠. 묻고 있으니까. 김현지한테 그리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김현지의 사생활, 김현지가 뭐 어떻다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아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저쪽에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 쓸 겁니다. 애를 괴롭힌다. 민간인을 괴롭힌다. 죄 없는 남편을 가족을 괴롭힌다라는 프레임 저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 방법을 쓸 거니까 그 덫에 안 걸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질에 집중하시고 본인이 뜨기 위해서 김현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쇼츠용 하지 말고. 진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김현지한테 물어볼 거 핵심들 네. 궁금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되고 정말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건 이제 설주환 변호사도 이제 그만두라고 맞죠. 했다라든가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위증을 교사했냐. 아, 맞아요. 설주환 변호사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개한 녹취 왜 그 경기도 공무원이었는데 대선 자금 디자인을 네가 한 거냐, 그 이재명하고 상의가 됐던 거냐 등등등 물어볼 게 차고 넘칩니다. 맞아요. 네. 그 집 애들, 그 집 남편한테 관심들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증거라고 하면서 드러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럼요. 만약에 나온다면. 공범의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그만두라고 한 텔레그램 전화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거나 이상한 답변을 할 텐데. 그리고 오전만 그것만 나오겠다는 거 있고는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예. 오전에 그냥 뭐 서영교 씨가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다 끝나요. 서영교 의원이 거기도 계시나? 어디 나올지 운명에? 아직 모르니까. 아,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서영교 류의 그런 의원들이 소리 몇 번 지르고 예. 그냥 잠깐 파행되고 뭐 자기들끼리 또 욕하고 그러다가 오전 지나간단 말이죠. 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원외 조직이 더민주 경기혁신회의 여기서 네. 이기인 총장을 고발을 했던데 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혐의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예훼손혐의입니다. 명예훼손 부럽다. 혐의. 예. 예, 근데 이게 또 굳이 뭐 대통령실 직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이게 뭐 이런 그러니까 추측건데 단체가. 이제 이 그 고발한 그 고발장을 등사해 보니까 이제 이원혁 씨라고 그 중앙당에서 지금 부대변인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그 같은 주에 지방 의회에서 규탄 성명 나오고 광역도의회에서 고발 기자회견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당 부대변인이 저를 고발한 거거든요. 아마도 요 세 단체,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민주당이 저를 이렇게 고발한 걸로 보면 뭐 모종의 어떤 지시나 대통령실의 어떤 사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요. 뭐 고발이 워낙 많이 있었던 거고 저들의 어떤 입을 막기 위한 입틀막을 하기 위한 행위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무혐의가 났을 때 본인들의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백총님이 하고자 했었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권력을 투명하게 써야 된다라는 그 공공의 어떤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재판 중지법이 잠깐 보류되긴 했는데 완전히 접은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뭐 본인이 더 연장하는 뭐 그런 수단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 분은 지금 그동안에 어떤 재판도 많이 들여다보셨고 공소장, 뭐 판결문 이런 걸 네. 다 분석하신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재판정지법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는 거죠. 본인도 어쨌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죠. 재판 중지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부 면소시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구집권을 꿈꾸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굳이 무리해서 재판 중지를 시킬 이유가 아직은 없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미 중지가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예. 그 정의로운 판사나 약간 뭐랄까 꼴통 판사가 나와서 나 할래 이러지 않는 이상 재판은 안 열릴 거고 사실 그렇게 하면 끝나긴 해요. 어떤 판사가 나와서 야 판사 재판해야지라고 판결 내리면 선고법 이거 파기환송 나온 것도 해야지 하면 끝나는 거긴 한데 네. 그런 판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쓴 거고 굳이 무리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라고 이재명을 단연간 취재한 저로서는 몰입이 되거든요. 예. 내가 이재명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20일 날 서울중앙지법 그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고법장이 그러니까 임기 중에 재판 재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한번 뜨악했었어요. 이론상 가능하다. 요 정도였는데. 근데 그건 이제 김대웅 고법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법부의 경고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자꾸 사법부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구니까 입법부가 못 살게 구니까 사법부가 우리 이렇게 재판 재개할 수 있어라는 경고라고 좀 보이거든요. 입법부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칙 아닙니까? 법은 만인한테 공평하다면서요. 그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들. 유동규 씨도 이번에 그 얘기를 그래요? 하던데.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법대로 하자. 그리고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맞는 그게 말이에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연설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했던 말들이 남아 있군요. 예, 그 네. 말대로 그 원칙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지호 대변인이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합시다. 예, 한번 또 제안 드려보고 안 되면은 그냥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간 자제해서 또 섭외 드리도록 할 네. 아니, 자, 김지호 대변인이 나온다고 하면 나옵니다. 새벽 알겠습니다. 3시에도 나옵니다. 오늘 2개 거셨는데 김지호 대변인 나온다고 하면 나오겠다. 네. 그리고 국감장에 안 나온다에 깐부치킨 거셨고 안 나옵니다. 예. 정치 알겠습니다. 시그널을 위해서 수원에 사시는 우리 백총님이 네. 인근 호텔에서 주무시고 좀 출연한 거거든요. 예. 출연자분들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다음번에 좀 길게 모시겠습니다. 두 분 네.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